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올해 39살이 된 남자입니다. 남들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겪다 보니 제 스스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처제로 인해 저는 너무 큰 고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막장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툼 없이 행복한 삶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너무나도 착한 심성의 여자였었죠.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다 보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내는 맑고 고운 미소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햇빛에 비친 미소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눈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련했었던 기억이네요. 하지만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외모도 남들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죠. 저는 생전 처음 봉사활동을 오다 보니 너무 뻘쭘한 나머지 어색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다가온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처음 오시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악수를 건네더군요. 손을 마주잡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이 여자와 평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고 남자답지 못하게 숙기도 없었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나갔을 무렵 그녀가 제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드문데 정말 성실하신 것 같다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오늘 식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을 내뱉어버린 순간 아차 싶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녀는 웃으면서 안 될 거 없죠라며 제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날 저와 그녀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말도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할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성격이 예전보다 밝아진 게 느껴졌죠.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다 싶었고 운이 좋게도 금방 취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을 하면 봉사활동을 나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도 있었죠.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평생을 함께 지내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처음 제 고백을 받아주었을 때처럼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떠나 보내게 되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남들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형편이었고 저 또한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제 형편을 잘 아는 그녀였지만 제 프로포즈를 흔쾌히 받아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친정을 찾아 뵙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처럼 너무나도 착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서 그동안 아들로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당장 살 곳이나 이런 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안의 돌연변이는 늘 있다고 하듯 아내의 친정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고 아내의 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내와는 다른 분위기에 엄청난 미인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서 연예인 스카웃도 많이 받아봤고 미인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훌륭한 미모였죠. 하지만 예쁜 미모와 달리 성격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들리라고 말하는 건지 장모님에게 말하더군요. 왜 저렇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라며 하는데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었죠. 그 착한 아내도 동생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동생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요. 예쁜 미모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주변에 붙어 다녔고 학창 시절에는 늘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득해봤지만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낀 뒤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무쪼록 그런가 보다 했었고 저와 아내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 아내를 닮은 2세를 낳아서 기르자고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죠.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제 아내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나쁜 생각까지 해버릴까 할 정도로 힘이 들었죠. 하지만 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놓아버린 듯이 살아갔습니다. 기계처럼 회사만 다녀오고 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는 그냥 로또나 당첨돼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1년이 넘게 어머니의 용돈과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로또를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 결과 3등까지는 3번 정도가 됐지만 2등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많은 걸 내려놓고 하다 보니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이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하늘이 제게도 기회를 주었죠. 1등이 당첨이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까지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잤고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당첨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로또가 망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별의별 꿈을 다 꿨었죠. 아무튼 그런 걱정들은 무의미 있고 결국 당첨금을 받게 되었죠. 세금을 다 떼고 보니 실수령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 돈을 쓰게 된 곳은 제 아내의 납볼 땅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였죠.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원하는 걸 다 해줬을 텐데 싶어서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어머니의 집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해봤죠. 남은 금액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기에 젊은 시절 생각해보던 요식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과감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경력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남던 잔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나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이런 걸 고민하시냐며 당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던 상태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그 근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려다 사기까지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도움을 드린다고 했죠. 장모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딸로 인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오랜 설득 끝에 장모님께 결국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시던 장인어른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결국 제가 해드린 돈과 장인어른의 보험금을 합쳐서 겨우 빚쟁이 신세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느라 항상 친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고 처제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제가 너무 힘들다면서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되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기에 처제와 저는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술이 조금 취하니까 처제는 아내 얘기를 꺼내더군요. 언니에게 너무 못했던 게 매일 생각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하고 싶다고. 착한 언니를 왜 빨리 데려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게 잘못했던 부분들도 너무 미안했다며 철이 없어서 했던 짓이지만 형부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처제의 진심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처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본래 성격은 역시나 부모님과 아내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처제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고 말을 이어가다가 처제는 제게 질문을 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왠지 로또 당첨이 되어서 벼락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냥 예전에 묵혀 두었던 주식이 조금 올라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장사가 잘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술자리를 계기로 처제와 저는 종종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처제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제에게 용돈을 주고 지냈었기에 그날도 제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며 자기가 술을 산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일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 저보고 다음 술자리를 사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헤어지다가 처음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제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밖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남자랑 있지? 남자가 돈이 많나 보지. 뭐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였지만 내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니 처제는 누가 봐도 예쁘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제가 예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메인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예뻤던 의무였고 항상 관리를 잘해왔던 터라 군살도 없었으니깐요. 근데 평소와 달리 처제도 많이 취했던 건지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맨정신이었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테지만 저도 술이 많이 취했어 미쳐버린 건지 처제의 모습이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에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처제와 저는 사귀자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연인과 다름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절대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고 만나서 얘기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너무 예쁜 미모에 홀려서 또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평생 겪지 못해본 유례 없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많은 수익을 유지해 주었던 저희 식당도 너무 큰 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루에 매출 300만 원은 찍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30만 원도 못 팔게 되자 그때부터 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던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기에 모아뒀던 돈들은 시설 재투자로 많은 자금을 지출한 상태였었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저히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던 가게를 폐업 처리를 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처제는 제가 폐업 처리를 하자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힘들 때부터도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약속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못 살게 굴었죠. 지금 상황 힘든 거 잘 알지 않냐고 해도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항상 받아갈 정도였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뒤 저는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는 일단 자신에게 있는 돈 전부를 맡겨두라고 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집에 잡혀있는 전세 자금 5천만 원이 다였죠. 그래서 저는 월세로 옮겨가기 위해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곧장 처제에게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라고 문자를 한 이후로 단 한 통의 답장도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싶어서 처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처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와 맞붙어서 절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욕을 하면서 뛰쳐나갔죠. 처제는 깜짝 놀라더니 왜 여길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돈 찾으러 왔지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가짠타는 듯이 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위로금 차원으로 생각하고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감옥에 안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제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저는 돈을 주는 기계처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내가 네 처제 되는 여자 남자친구인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하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 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면서 마음 같아서는 묵사발 내주고 싶은데 지금 사고 치면 안 돼서 겨우 참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밀쳐버리고는 처제의 집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건달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봐서 느낌이 왔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남자와 짜고서 제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감히 처제와 연인으로 지냈다니 저는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 5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재개해보려고 했던 사업 미천이었는데 너무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다시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돈도 돈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처제가 그놈과 붙어 있을 걸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한심한 질문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